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족대 세력들의 비어 밑에 입에 피를 물고 날뛰고 있는 자들 중에는 돈에 미쳐 이 땅의 전쟁의 불길을 날리는 정신병자 박상학놈도 있다. 지금 박상학놈은 우리 공화국외로의 정보 유입과 북당국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과제로 삼는다며 체제 전복을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장단에 맞춰 지랄 발광하고 있다. 박상학놈은 가족과 함께 남조선으로 도주한 후 돈을 벌기 위한 자기의 추악한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경력을 기만하고 우리가 자기의 친인척들을 모두 처형했기 때문에 북민주화를 위해 반공화국 비라살포를 결심했다고 하면서 하루 강아지 범무소운 줄 모르듯 미쳐 날뛰고 있다. 우리는 박상학놈의 저돌적이며 동물적인 광기, 더럽고 너절한 추악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격분에 넘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그대로 옮긴다. 여기 있습니다. 박상학이. 박상학이 87년도 세신학부 87년 입학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86년도 입학해서 87년 1월 29일 입학 취소돼서 나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86년 9월 1일부터 개학됐으니까 9, 10, 11, 12, 1, 그러니까 예비과에서 넉 달 공부하고 자퇴해서 나갔습니다. 본과도 못 올라갔습니다. 박상학이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박상학이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밤에 나가서 외박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저 공부하기 싫어하고 결국은 그저 놀러 다니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풍창거리고 그래서 이런 것만 즐기다 나니까 학과 실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길러나니까 그래서 자연히 대학에서 퇴학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박상학놈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나이를 속이고 입학해서 공부는 하지 않고 식당이나 찾아다니며 건달을 부리다가 본과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예과 과정 넉 달 만인 1987년 1월에 위병 치료를 구실로 자퇴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거 30년 세월 흘렀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 기억에 남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표가 나게 이게 공부도 안 하고 헛둔지담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놈이니까 기억에 남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억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학교 5년, 6년 같이 다닌 동무들도 이름을 대면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하물며 뭐 넉 달 공부한 그런 놈이 이게 기억에 남는다는 게 그렇게 표가 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우리한테 이름을 댔을 때 그게 기억에 생각날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박상학놈이 1989년 여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당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은 현재 남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인 임수경과 악수를 했다는 것은 완전한 날조이다. 박상학놈이 8.25 돌격대에서 선전선동부 지도원을 하였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1970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박상학하고 해신동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엄마는 이민반장을 하고 그 후에 상학이 엄마가 이민반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정치지도 무슨 정치부에 있으면 막노동하고 그 후적에 무슨 자제를 본다 하고 집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거 완전 조폭하고 잘나고 자기를 거기서 지금 그렇게 내세워서 하니까 이 새끼 그렇게 거짓말 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서 박상학이 그놈을 정치 일꾼 시키겠습니까? 정치 지도원을 시키고 선전 일꾼 시키겠습니까?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
박상학놈은 해산으로 돌아온 후 3년 동안 무직을 치며 돌아치다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자 8.25 돌격대에 들어가 돌격대에 조직된 기동예술선전대의 타악기 한조와 선전대 제복을 바치고 재벌장을 보며 돌아친 자이다. 박상학은 호색한이었다. 박상학놈은 돌격대 생활기간 김복녀, 김복희, 리경이 등 여러 처녀들과 치근거리며 그들과 친한 남동무들과 니간을 조성해서 싸움을 부추기며 돌아치다 동무들한테 수십 차례에 걸쳐 문매를 맞고 병치료까지 했으며 그때마다 사죄를 한 비굴한 놈이다. 예, 우선 나이 퍽 지나 우선 이 나이 먹어 우선 50줄이 들어가야 우선 내 우선 참 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새끼 응? 그러니까 나는 여자지 이 새끼는 내보다 나이 어립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상하가 관계없이 이 새끼는 그래서 여자라면 그래서 조금 못 쓰고 우리 집에 여자들 딸들이 많다나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댔습니다. 근데 소리치니까 엄마도 들어오고 옆집도 들어오고 일단하니까 이 새끼 자기 실험 못하고 나가고 말하는데 그 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내 새집애라고 다니니까 이 새끼 그 새집애하고 딱 끝내나 맞서서 싸움했다 소리입니다. 오죽했으면 박상학놈의 병적인 돌출 행동을 볼 때마다 같은 기질인 동생 박용학놈마저도 저 머저리 같은 새끼 또 발작하느나 망신스러워 함께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내놓고 비난했겠는가. 그의 동창생들은 박상학놈을 인간의 탈을 쓴 성냥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한 박상학놈이었기에 자기보다 8살 아래인 이경이를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유혹하고 끝내는 겁탈하여 임신을 시킨 후 도주하였다. 그래서 유치원 교양은 체니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자 지내가지고 그 살겠다고 유혹해가지고 소리 그리고 끝까지 살지도 못하면서 여자들 빈집에다가 벗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위장해가지고는 여자들 그냥 빈집에서 맨날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그러고서리 그 쑥 재넣는 쓰리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일단 나이까지 그 여자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제도 지내 여자는 고심해서리 아이들 교양의라는 게 웃음이 없이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자를 배반하고 이런 게 나라를 아예 배반하겠습니까? 그 여자라는 거 그 한 명도 아예 친하고 그렇게 서너 명씩 그렇게 지내놓고서는 그 여자들을 다 그렇게 못쓰게 만드는 임신시켜놓고 그렇게 못쓰게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서리 그러고서리 나라를 배반하고 뗀 자들이라는 게 말로는 딸로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뛴 다음에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 모르고 앞에 잠궈 있는 거 지금 그 방울이라고 그 1층 6호 집에 그 창고를 우리 가지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 그러니까 그 경이가 막 났으면 어디 아이 갔다고 소리 이제 온다고 소리 그럼 막 울면서 싸움하더라 말이. 우리 상하기는 분명 부모라면 버릴랍니다. 부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엄마는 상하기 때문에 세게 속을 태우고 그랬으니까 상하기는 부모라면 버립니다. 박상학놈은 동생 박용학놈과 함께 국보적 가치가 있는 청자의 뿅을 비롯해서 3점을 다른 나라에 넘기려다 적발된 범죄자이다. 머리가 둔하고 식견이 낮으며 동무들 뒷소리를 하기 좋아하고 남을 걸어채는 데 습관이 된 박상학놈은 쩍하면 칼과 도끼를 들고 이웃들한테 달려드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기질로해서 마을 사람들과 동창생들은 박상학은 승냥이 젖을 먹고 자란 짐승 같은 놈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상하기는 어쨌든 좀 포악하단 말이에요. 아 때부터도 포악하고 그저 그 형제간에도 이상이라는 게 좀 이해하고 너그러워야 되겠는데 그 동생하고 그렇게 싸움했단 말입니다. 박상학은 기질적으로 말한다면 잔인하고 조폭하고 싸움질 잘하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본다면 싸움할 때 그래서 그냥 흉겨를 지는 게 전 자기 생활의 업이 됐고 그렇게 하고 상하게 아새끼 조금만부터 가는 여기 조금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 짜게 바지 입을 때부터 흉계가지고 소리 이렇게 찌글내게 하고 자기보다 크면 이기지 못하면 흉계가지고 이기자 하고 그래 조금에서부터 가는 그랬습니다. 상하게는 사회 나가면 야 이 새끼는 승혜 같은 기질 정말 날로 가면 사람이 더 승혜 같은 기질이 있으더라. 그 싸움 누기도 싸움할 땐 누기도 말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동미하고 자기네 이제 동미서 바깥에서 마다시 이렇게 며칠 놀다가 무슨 말막간에 어째 있어서 그 다음에 싸움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뛰어올라서 도끼를 쥐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온 동네에서 다 보고 그때 당시 엄마가 반장했단 말이에요. 칼부림하고 도끼를 가지고 나고 영화기가 도끼를 쥐어주고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또 분주서서 군내는 그거 누기도 저제 못 시키고 우리 엄마도 내려도 저제 못 시키고 영화기 엄마 나와서도 저제 못 시키 제재시키지 못하고 분주서서 온 분주서서 나와서 끝내 나와서 제재시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양의 기질을 저는 전성적으로 타고났습니다. 형제간에 더 세게 싸움했습니다. 영하게하고 상하게 형제간에 더 세게 싸움하는데 그 둘이 싸움할 때는 더 완전 굉장하게 남과 싸움하는 것보다 더 요란하게 싸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세게 싸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 아버지 형제 박건길이 박무남이 그 아버지 형제들과도 세게 싸움했단 말이에요. 다 동관계였습니다. 말리면 그거 이기지만 자기 그거 해치지 못하면 그저 지절 대가리 받고 지절 무슨 병사를 대가리 치고 이렇게 정신병자하고 완전 빠찌하고 그저 그거 어떻게 다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저 신경환자 그저 한마디로 미치게 완전 미충한 개들만 하는 그런 일만이 한다면 미치게들만 하는 일. 그러면 박상학놈의 애비 박건길은 어떤 자인가? 박상학놈의 애비 박건길은 일본에 있는 약전공학 박사인 고모사촌 지수군의 도움으로 기술무역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제놈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부려 주변의 눈을 속이고 실무대표단의 간판 밑에 중국에 드나들 수 있었으며 결국 자기 호세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남조선으로 도주하여 자식들의 탈북을 막후 조종한 여우처럼 간특하고 교활한 자이며 제 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치르지 않아 형제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함흥시 동산구역 서울일동 12반에 사는 박혜입니다. 박상학이 셋째 고모입니다. 박건길이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생일에도 오지 않고 아버지 홀로 사는 아버지인데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장 간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대신에 설에도 보내야 되겠는데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빠 아버지 무슨 더위 할 일이 있어서 좀 오십시오 하면 야 출장 갔다 아이 왔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대고 욕하더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욕하는가? 저 영감 때문에 우리가 기우했다. 응? 저 영감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욕했는데 나는 내 오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년 사업하면서 조기 할 때 60년도 선참으로 나왔는데 그럼 조기 와서 사회적으로 이바지 해야지. 에?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 제사까지는 우리가 가서 했는데 3년 지난 다음 해 동생에 가니까 제사 오늘 며칠이야 하던기 제사 무슨 제사 생일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아이진에서 갔다 와서 동생이 있습니까 너무 분탕해서 집에 와서 동생 둘이서 따로 놓고 울었답니다. 그렇게 불효한 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빠 한 게 아니라 개새끼 어떻게 그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예? 하늘에서 저 천벌 내리자고 일본이고 정말 마음씨곤 오빠는 사망하고 저 악질이 왜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닌 겁니다. 1986년도에 고모님과 사촌오빠 2분하고 손자들에서 7명이 방문 왔습니다. 그래 고모님께서는 내가 나이 많아서 죽어도 앞으로 사촌으로가 조카들이 조국에 왕래하면서 혈육이 정을 끊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그 데려왔는데 박상학이네 집에서 하룻밤 자게 했습니다. 그래 자게 했는데 그 다음날에
우리 방문한 사촌 오빠가 돈가방에서 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가 너무 노해서 당장 작은 집에 가자 해서 작은 오빠네 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 오빠가 너무 기분이 없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쓰리 맞췄으니까 너무 기분이 없어서 말을 아예 했는데, 그래 우리가 저 오빠가 왜 저렇게 기분 나빠 할까 말을 아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하기하고 영하기는 슈즈 싸고 무슨 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방문은 오빠가 갈 때 박건기는 다시 상대하지 않겠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저건 내 새끼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건길이, 예? 리순이, 그 악질적인, 거기서 난 자식이 박상학이 교양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인간 본부의 도덕이지.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낸 마자들이 도덕입니다. 조선 사람 듣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칼 찍어 죽일 깁니다. 묘안에서 나올 깁니다. 예?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우리 가문에. 개새끼죠. 심장 아프다. 어떡하니 사람 죽을 때 이름 석자 곱게 남기고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이렇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깃발을 똑바로 쥐어야 됩니다. 쓰레기들이 모일 곳은 어물장밖에 없다. 삐라 살포에 밥통과 명줄을 걸고 있는 박상학놈과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서식하고 있는 남조선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은 오늘까지도 박상학놈과 같은 육체적 불구자, 난치성 정신병자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반공화국 삐라 소동을 계속 부추기고 있으며 이것을 그 무슨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사안이라고 비호두둔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자들의 유치한 궤변인가. 사실 박상학놈이 그 아무리 삐라 살포 소동을 벌이며 날쳐도 우리에게 삐라란 한갓 쓰레기일 뿐이다. 그따위 쓰레기로 우리 인민의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니올 개꿈에 불과하다. 저는 강원도 원산시 남산동 46반에서 사는 박성림입니다. 박상학이와는 사촌 동생이 됩니다. 강원도 태권도 선수단 바둑 쟁의감독으로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라는 게 아무리 무슨 헐두고 해도 난 진짜 우리 가문에 나도 정말 뜻밖이고 저런 게 나왔다는 게 나도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런. 그래서 가서 한번 나라를 배반하고 어떻게 개죽음 당하는 거 하는 걸 제절로 체험하고 너네가 그렇게 뒤에서 그래 반동선전해도 나는 끝까지 우리 당 받들고 당에 충실해서 이 체육광국 건설구상 이 원수님이 이 체육을 중시해 주시는데 이 체육을 가지고 난 나라를 받들자는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그저 저는 박상학이하고 사촌가야 됩니다. 박상학이 개새끼 때문에 주눅이 들어 정말 지구머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이 10번 나도 이 당에서 지금 현재더라 우리를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정말 박상학이 그 안갚음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대신에 정말 내색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수록 그래서 일도 더 잘하고 당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품에서 더 떳떳하게 더 가슴을 펴고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박상학이 그 나쁜 놈 새끼가 어떻게 생긴지도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의 새끼가 지금 저쪽에 넘어가서 지금 우리 나쁜 선전을 퍼뜨리고 개수학 피우고 다니는데 저로서는 꼭 우리 인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패당은 민족의 화근덩어리인 박상학과 같은 놈을 계속 싸고 돈다면 이 땅에 기필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삐라를 실은 풍손이든 무인기이든 개의치 않고 조준 격파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자기 고향과 조국을 배반하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최고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삐라 살포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에게 반세기 이상 민족 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것도 모자라 북남 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온 결의의 지향과 염원을 가로막고 백년 숙종 미제가 남조선 괴뢰패당과 함께 우리의 선의와 아량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삐라살포와 같은 반공화국 침략 책동에 매달린다면 그라하여 철회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동족 대교를 부추게 된 자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